1981년 일본 아사히 TV 프로그램 와이드쇼 플러스 알파. 많은 스텝과 출연진이 특집 방송으로 기괴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형과 그리고 그 인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남자. 연극과 방송에서 이름을 알린 이름 이가나와 준지씨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정체불명의 형체들도 목격됩니다. 당시 생방송에 찍힌 영상입니다. 人形が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が何件かある。それからここのね、真夏の恐怖っていうこのタイトルがありますけど、この横にこの男の子が画面で見られたっていう話があります。人形が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れからお分かりいただけただろうか。もう一度ご覧いただこう。혹시 여러분은 보셨나요? 인형이 눈을 뜨고 말을 하듯 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생방송 도중 그대로 송출되었고 엄청난 이슈를 일으킵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살아있는 인형의 저주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에 앞서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그 전날부터, 그 이전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바로 이 남자. 이가나와 준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6월 일본 심야 라디오 방송인 올나잇 일본을 진행하고 있던 이나가와 준지 씨였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의 특징이 좀 있다면 전반부는 일단 먼저 녹음을 하고 후반부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이상하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한 가수가 울고 있었고 옆에 디렉터였던 미나미 코세치가 그를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 음악을 녹음하고 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 나에게 돌려줘. 근데 그 목소리가 생각해보니 얼마 전 라디오 방송으로 알게 된 자신의 팬이었고 그 이후에 죽었다라는 사연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준지씨는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심야 방송을 무사히 마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미나미 코세치가 좀 무서우니까 같이 집에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해서 함께 택시를 탔죠. 그렇게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준지씨가 고속도로쯤 도착했을 때 눈을 뜨게 되었고 고속도로 옆에서 이상한 형체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냥 표지판인가? 라는 생각. 그런데 몇 번씩 반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어서 저거 뭐지 하고 자세히 봤을 때 그 모습은 빨간색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도로 앞에 서서 눈빛은 굉장히 증오에 가득 차있는 모습으로 차로 돌진해 왔다고 합니다.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미나미 코세치도 그리고 운전기사도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 뭐 꿈 꿨어요? 피곤한가 봐요 라고만 얘기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준지 씨는 분명 이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워낙 피곤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가족들이 깨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으로 가서 잠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준지 씨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같이 온 사람은? 준지 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는데, 아니 어제 당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왜 기억하냐면 한밤중에도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것 또한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말하며 출근을 한 준지 씨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굉장히 유명한 디렉터인 마에노 히로시가 섭외를 한 건 요청합니다. 바로 새로 만든 인형극 주몽청년이라는 연극이었지요. 준비한 스케치 및 대본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이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는 그 순간 준지 씨는 온몸이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이거 분명 어젯밤에 봤던 그 고속도로에서 기모노를 입고 있던 여자아이 같은데 너무 닮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 대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마에노 히로시가 야 인형 완성됐어 오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같이 보러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준지 씨는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준 인형은 이것 바로 남자 인형과 그리고 여자의 인형이었습니다. 이 인형들 알죠? 이 인형들 누가 만드냐면 하시모토 사부로, 되게 유명한 인형 만드는 쪽에선 탑이죠 라고 얘기하며 소개를 해줬던 겁니다. 꺼림칙했지만 그 인형을 보면서 준지 씨는 지금 여자애가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안쪽으로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에노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시모토 사부로가 이 인형 2개 만들고 행방불명 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옷으로 대충 가리고 촬영이나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극 준비가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대본을 마무리하던 작가 집에 불이 타서 대본이 사라져버리는 판국에 무대 연습했던 첫날까지 대본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무대 연습을 대본 없이 동선만 체크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무대 의상이 들어간 가방 및 옷장에는 물이 차기 시작하고 착용할 가발이 불에 타버리거나 모든 스태프들 대다수가 다치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다 오른쪽 손, 오른쪽 발만을 다칩니다. 이상한 괴현상이 발생됐던 것이죠. 그리고 대망의 무대 첫날이었습니다. 무대 첫날은 오후에 한 번, 밤늦은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첫 오후 공연을 앞두고 연출자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근데 기절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오후 공연은 취소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약간 귀신씨인 것 같다,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신사와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와 대기실에 붙였더니 그때부터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던 스태프들이었죠. 다행히 첫 공연은 오후는 취소됐지만 밤 공연은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계속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인형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혹은 쿠로코라고 부릅니다. 쿠로코가 뭐냐면 이게 사람도 나오고 인형도 나오다 보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배경을 움직여주거나 혹은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 근데 원래 잡았던 사람들, 동선을 잡았을 때 저기에 쿠로코가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 왜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 저 누구지? 끝나고 나서도요. 그거 누구야? 너야? 나 아닌데? 난 이거 할 거 했는데요? 난 저기 있었는데요? 난 내 거 할 거 다 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준지 씨의 기억으로도요. 마지막 공연까지 그렇게 버티며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에노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원래 이 공연이 끝나고 그 뒤에 다음 후속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지금 이 공연을 몇 달만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스펙과 배우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마이노는 강압적으로 부탁합니다. 다음날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마이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공연은 그렇게 몇 달간 더 지속됐고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 방송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괴담 시리즈로 방영하기로 했죠. 인형 자체는 마이노가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기로 했고요. 준지 씨는 좀 꺼림칙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송국 바로 그날이었죠. 조명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정체불명의 형체들이 목격됩니다. 즉 크로콘가 싶은 사람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형이 눈을 뜨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입모양이 움직인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인트로에서 보신 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화질이 좀 왜 이럴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좋은 고화질의 카메라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3대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결국 16mm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준지 씨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영매를 찾아갑니다. 근데 영매가 처음에 인형을 봤을 때 뭐야 그 천 치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준지 씨가 걱정이 돼서 인형을 천으로 감싸서 갔던 거죠. 근데 좀 인형이 이상해서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여세요. 그리고 보자마자 영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살아있다. 무수히 많은 여자의 혼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영은 아카사카에 있던 아오야기, 그곳에 살고 있는 7살 여자애다. 뭔가 폭탄이 떨어졌고 그 공습으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여자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이 여자의 짝되는 인형 하나 있죠. 냅두면 그 인형한테도 혼령 또 붙어요. 이 인형들 빨리 절에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준지 씨는 바로 절에 두 인형을 보냅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다 보냈어요 라고 해서 전화를 영매에게 다시 걸었는데 영매는 죽었습니다. 준지 씨가 떠난 지 3일 후에 사망했는데요. 정확히는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졌고 의사들도 왜 그랬는지 몰랐던 겁니다. 3일 만에 삐짝 말라 사망을 했고 죽을 때는 목이 비틀리는 되게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였는데 무서웠던 건 바로 이 여자아이 얼굴처럼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인형의 저주가 존재했던 걸까요? 네, 김원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종의 괴담일 뿐일까요? 근데 사실 괴담이라고 하기엔 분명 영상이라는 존재가, 증거가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인형의 저주를 조금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은 준지 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목격자들의 이야기지요. 준지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남아있는 건 영상이죠. 누군가의 경험, 나 그런 일 겪었어요 라는 준지 씨의 이야기를 무조건 부정하고 너 잘못된 얘기야, 너 일부러 만든 얘기지, 돈 벌려고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당사자에겐 무서운 경험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자. 이 내용에서 제일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인형을 만든 제작자 하시모토 사부로입니다. 근데요, 하시모토 사부로가 행방불명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는 교토의 산속에 원래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불상을 만들어야 됐는데 불상을 제작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방송사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방송을 할 당시에도요. 처음에 섭외 요청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괴담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는 것도 별로 관심 보이지 않았고 그게 뭔데 내가 만든 게 뭐 어쩌자고요? 이런 반응이어서 출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좀 특이한 내용은요. 준지 씨도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준지 씨는 실제로 정말 무서워서 원래 방송을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나 무서워서 싫은데? 근데 이 방송에 나갔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형 제작자였던 하시모토 사부로가 행방불명된 게 아니다. 우리가 찾았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섭외까지 끝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방송에 나올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 왔더니 하시모토가 없었던 거죠. 뭐야? 왜 안 오지? 당연히 당사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 하시모토 씨는 이 인형을 만들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인형을 보관하고 있던 마에노도 뭐 큰 문제가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어떻게 보면 뭐 갑작스럽게 있었다고 하지만 연세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촬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방송국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와전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송국 자체 편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이런 방송국 화면을 많이 보실 겁니다. 풀샷 하나, 그리고 MC, 그리고 게스트. 특히 이렇게 생방송으로 작동할 때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과 다르게 카메라가 한 대 부족했지요. 그 카메라가 누구한테서 부족했냐면 바로 이 인형한테서 부족했던 겁니다. 해서 16mm 카메라로 촬영해 영상의 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소리는 어떤 부분이었을까?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명이 흔들린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거든요. 소리가 나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상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갖고 잡음인데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었죠. 처음엔 흔들린다라고만 얘기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촬영 조명은 그냥 달려있고 무겁거든요. 어느 촬영 현장이든 누군가 지나가거나 혹은 영상을 움직이고 조명을 바꾸거나 하다 보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섭다 보니 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야, 영상은 답이 없잖아. 영상을 어떻게 얘기할 건데 증명이 안 돼. 맞습니다. 저도 그 영상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입이랑 눈이 움직이는데 저게 과연 가능할까 해서 저희는 영상의 프레임을 전부 다 쪼개봤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눈을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이게 눈을 움직이는 거죠. 이 프레임을 느리게 하면 깜빡이 아닙니다. 천천히 감겼다 천천히 떠지게 되는 이 슬로우 모션이 보여야 됩니다. 입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여러분, 저희가 근데 이 영상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거 하나 봤습니다. 이 영상 이제 무섭게 말고요,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영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프레임이 계속 깨지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확대해보면 얼굴 길이도 바뀝니다. 턱 모양도, 그리고 마치 팔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근데요, 저희가 놀라운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들을 쭉 모아서 봤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두 영상을 동일하게 놓고요, 같이 영상을 느리게 해봤습니다.
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 업로더가 다시 만든 영상에서는 눈을 깜빡거리는 게 등장합니다. 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 여러분, 이 영상은 같은 영상입니다. 같은 영상을 사람들이 올려놨는데 어떤 영상은 눈을 깜빡이고요. 어떤 영상은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입부분이 움직인다, 코 부분이 움직인다, 화면들이 깨지는 모습에서 벌어지고 약간 여기다가 모자이크 같은 거 해놓은 느낌도 납니다. 깨지면서 뭔가 색깔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야, 눈 움직이는 거 있잖아. 안 움직이는 건 뭘까요? 왜 똑같은 영상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눈은 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마치 뜨듯이 편집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そうか。人形ありますね。今映ってますあの後ろに男の子が映ってたっていうのは何件かある。 자, 물론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그냥 나온 증거에 대한 분석 정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상 자체가 왜곡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과 아니다, 진짜 심령현상이다 라고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제 이 영상이 정말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르비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